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인간경어 경허대사 일대 평전을 중심으로 개간 불교 평면 가을의 실린 경어의 주색가 삼수갑산에서 윤창한 일제 감경기 불교 사학자 김태읍이 불교 사학자였어? 김태읍의 경어에 대한 변미의 평가를 인용한 뒤 고소응으로서 막행막식으로 개요를 무너뜨리고 후대 수행자들로 하여금 주색을 답습하게 한 것은 일대의 가오라고 하지는 수 없다며 경어선사 따라서 누가 술 마셔서 개판으로 했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선은 일으켰지만 불교는 깊은 병에 안 들었어요. 지금도 경어선사 따라서 다들 받들고 추앙하고 있는데 라고 강도 있게 경어를 비판했다. 그 혼자 얘기죠. 그는 오늘날 한국 불교는 계율의식의 부재로 인격적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깨달음의 세계가 위대하다고 해도 행위 계행이 바르지 못하다면 계행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깨달은 자의 경지에 가면은 알게 되는 거죠. 사표가 될 수 없다고 경어를 대놓고 표적삼아 의미심장하게 주장했더라 이런 얘기야. 좀 날리고 싶었나 봐 이름을. 그게 학자로서 할 짓이요. 그리하여 오선돈자는 이처럼 윤창화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한 비판의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이라는 고연재했던 문제의 주인공 김태읍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다. 구한말 포교사이자 경기도 화운사 강사를 지냈던 김태읍은 이름은 김대은이더라고요. 김대은. 1899년이니까 경어선사가 1849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50살 차이가 나는 거더라. 철딱서니가 1938년 6월에서 1939년 1월까지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 8개월간 비판이라는 잡지에 7회에 걸쳐서 잘라가지고 경어대사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을 연재를 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솔직히 말하면 허화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김태읍 스님이 이룩한 업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이 글은 30여 페이지의 분량의 비교적 적지 않은 양으로 소설이 아닌 평전 형식으로 비교적 김태읍 개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경어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듬지 않은 거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대중의 입장에서는 경어를 이해하는 데 나름의 용이한 면이 많았죠. 그냥 막 쓰니까 거침없이.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부정적인 부분은 이 평전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태읍의 인간경어 일대 평전이 전부 다 경어 일색의 그런 나쁜 그 폄훼가 아니에요. 칭찬도 있고 또 좀 더 보태서 그 업적도 있고 김태읍만의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김태읍 스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대갈래로 막 쓴 그러한 것만 원색적으로 쓴 그러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경어선사 그 주색가 삼수갑산이라고 한 그자가 더 잘못이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부정적인 부분은 이 평면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뽑아다가 쓰게끔 만드는 장본인이 김태읍이고 또 그거를 뽑아다가 쓴 또 이 윤창화가 그런 먹칠을 해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미 불교 평론에서 세상에 밝혀되었던 부분은 이 논문에서 배제되었음을 알린다. 그러니까 윤창화가 한 부분은 빼고 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너무 가슴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불교 평론에서 발표된 내용은 뺐어요. 왜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세상에 어이가 없죠. 그 얘기를 지금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논문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대신 김태읍이 1938년에서 39년의 잡지 비판이라는 것을 연재한 이 글에서는
보통 이미 발간된 경어집이나 여러 경어 관련 서적에서 그 어느 곳에도 실려 있지 않은 인간 경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선하고 궁금했던 부분을 접근하는 방향으로 고수했다는 거. 윤창아가 안 다룬 거 했다는 얘기죠. 윤창아가 다룬 거 말고 윤창아가 안 다룬 걸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배가 고파. 배가 고프냐. 에이.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2월 19일이야, 2월 20일이야. 이씨. 마지막에 하니까 좀에 힘들어요. 좀에. 아유, 힘들어. 씨. 어떻게 된 거야. 배가 고파. 물배로 채우고. 에이. 그러면 뭐냐,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논문은 제목대로 경어의 업적보다는 난 인간 경어가 좋아서. 아니, 제가 이 책 제목을 못 정하는데 꿈에. 왜냐면 김태읍이 이미 인간 경어라고 해가지고, 어이씨, 내가 딱 인간 경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김태읍이 인간 경어 일대 평전이라고 해서 그냥 엄청난 고민 속에 책 제목을 못 달고 있는데, 그냥 꿈에서 세상에 투명인간 경어라고 하래잖아요. 오마이 갓. 왜 그 최인호의 길 없는 길도 길이라고 제목을 해놨더니 꿈에서 길이 뭐야? 길 없는 길이야죠. 그죠? 길 없는 길이, 이거 이 화두야? 이거 중도야? 제목이 벌써 끝났어요. 길 없는 길. 왜?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길 없는 길. 제목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투명인간 경어라는 이름으로 그 경어선사 1화를, 경어선사 1화를 100몇십 가지를 썼는데, 제목을 경어 1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버텼죠. 이 제목을 뭘로 줄까 하다가 꿈속에서 투명인간 경어라고 해가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거다 비몽사몽간에 투명인간 경어라고 써놓고 책 제목을 투명인간 경어라고 했죠. 어쨌든 경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배가 고프던지 말던지. 이 논문은 제목대로 경어의 업적보다는 경어의 인간적인 면모를 김태읍 특유의 필치로 비교적 섬세하게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그걸 발췌해가지고 이 글의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죠. 주로 경어의 가족사. 가족사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대단해요. 경어선사가 여동생이 둘이 있다는 것도 이 김태읍이 알아낸 거야. 그래서 또 전봉준 이야기도 또 김태읍이 알아낸 거예요. 대단하죠. 경어선사 고향도 또 김태읍이 알아낸 거예요. 숨은 일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제가 쓴 이 논문이 지금 이렇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의 법제자 하나님이 쓴 그 필사본 경어집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어집은 어딨냐?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경어집이 저건가? 힘들어 하남 경어집 하남 경어집 방하남 경어집 응? 방하남 경어집 아이고 오늘은 또 찾다가 끝나게 생겼네. 이게 더 어디로 갔대요 방하남 경어집이. 아니네. 아이고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와서 집에 있나. 집에 있나 보다. 이 방하남 경어집도 어지간하지요? 방하남 경어집은 표지가 뭘로 돼 있어요? 뭐 글씨로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하남 경어집은 그 경어집 표지에 이 뭐죠? 기생충을 박멸하자라고 써 있어. 기생충을 박멸하자. 방하남 스님도 어지간해요. 뭐라고? 기생충을 박멸하자. 아니 살다 기생충을 박멸하자. 진짜라니까. 방하남 스님 경어집에 기생충을 박멸하자고 써있고, 또 방하남 스님의 경어집의 특징은 또 뭐예요? 그 안에 줄이 짝짝짝 쳐 있잖아요. 그거 뭘 뜯어서 하신 줄 아세요? 그 금전출납부를 뜯어가지고 한 거예요. 응? 금전출납부 알죠? 어? 금전출납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금전출납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썼잖아요. 그 저기를 가계부 할 때 수입지출 잔액, 응? 수입지출 잔액 해갖고 나도 옛날에 이걸 썼거든요. 근데 방하남 스님 그 글씨 경어지 글씨 그거를 쓴 걸 보면 줄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게 금전출납부라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그의 법제자 하남이 쓴 필사본 경어집에 보면은 1931년 본이잖아요. 1931년에 만공 스님이 그 원고 문치를 가져가서 써달라고 했는데, 에? 경어의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 해가지고 짝바구리가 났어. 근데 또 방하남 스님은 끝끝내 1935년에 그 불교 잡지에다가 그 경어집을 실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경어의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는 말을 기어코 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방하남 스님이 만공 스님이 산화검판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거를 다시 그 원고 뭉치를 갖다가 누구한테 주고 만의 한영은. 그래서 1943년에 42년에는 비매품으로 나오고 43년에는 이제 그 저기로 나오는데, 아까 또 그 윤창하가 일으킨 그 사건의 불교 평론이 만의 사상 실천 선양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경어에는 경어에 관한 일화는 한 편도 수록되어 있어 단 한 편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경어의 일화는 주로 이제 어디에 써요? 경어 법어에 써 있죠. 경어 법어에 1981년에 낸 수덕사 경어 법어에 이제 일화가 이제 38가지가 실려 있어요. 임중빈이가 수집해서 이러한 경어의 일화는 주로 잡지나 구전 또는 단행본 등을 통해서 단편으로 전해지다가 정식으로 경어의 법의 집에 수록된 것은 1981년에 경어 법어지 간행의 수덕사에서 번역하여서 간행한 경어 법어요. 인물연구소에서 펴낸 그게 이제 경어선사 일화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실린 것 외에, 거기에 실린 것보다도 그 외에 남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태읍이가 친일파이다 보니까 이 권력이 좀 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집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 뭐 사학자라네요. 이 책에는 약 38변의 경어열화가 수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간에서 전해오는 기존의 것과는 내용상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김태읍도 인간경어 일대 경어대사 일대 평전에도 역시 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게 아니고 뭐뭐 하다 카다라가 나오니까 주워 들은 이야기들, 구전이죠. 구전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부풀려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부득이 경어의 일화를 담지 않는 1차 자료보다는 2차 자료를 많이 인용해서 그거를 의용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2차 자료. 경어대사 일대기 평전의 내용과 분석. 우선 먼저 김태읍의 미 1938년 6월에서부터 1939년 1월까지 비판 잡지의 7회에 걸쳐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을 연재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총 16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6장. 그러니까 그 나누어진 그 토막이 16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출생부터 열반까지가 그 일대기를 평전 형식으로 엮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각각에 또 제목이 부제가 달려가지고 67개가 있어요. 제목은 다음과 같다. 16개 제목은 우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개의 제목은 선문중후의 경어대사. 한문이 그냥 한문이 90이요. 그냥 아주 그냥 전부 다 갖다 파고놨어요. 선문중후의 경어대사. 이 3일 무제 3자를 안 썼네. 내가 좀 써주시겠어요? 중요한 거. 3. 중요해서 써. 석삼자. 띵띵띵 3. 3일. 3자를 빼먹었어. 옆에다가 한글로 3 쓰고. 아니 그냥 한문 3자를 쓰고 한문으로. 오케이. 땡큐가 베리하고 마치 3일 무흡의 신기 유학했죠. 3일 무체. 여기서는 뭐 울음제자나 뭐 무흡이나 똑같아요. 왜냐면 호흡을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호흡 안 하면 죽어 안 죽어? 죽지. 그래서 이제 그 경호선사 어머니가 엄청 걱정을 하고 3일 동안 안 울으니까 3일 무제는 울음제자니까 무흡은 호흡을 하지 않아. 3일 무흡이나 3일 무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3일 무흡은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경어선사 그 행적인가에 써 있고, 어쨌든 이 3일 무제의 신기유약. 그러니까 3일 동안 안 울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는데 차마 자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목욕을 시키니까 그때서 응애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기유화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계사에서는 뭐랬죠? 삭발 위승. 중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4는 사장은 이력을 마치고, 이력 마치고는 뭐예요? 개당보설. 이력 마치고 개당보설이라는 것은,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강원 수업을 마친 9년간 그걸 마치고 이제 그해 강원 수업을 마치고 어떻게 했어요? 약관 23세의 나이, 1871년 약관 23세의 나이로 그 뭐에 올라요?
강백에 오르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당 보설. 그래 놓고 이제 그래 놓고 그 경선사가 8년간 강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31세 때에 그 개어대사를 만나러 가다가 그 저기를 호열자를 만나가지고 발심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괴질 속에서 발심수도. 괴질. 여기서 괴질은 뭘까요? 그거죠. 뭐 콜레라, 그죠? 콜레라가 일본 콜레라가 어디 동래군 그 저기 있잖아요. 부산 동래군을 통해서 한반도로 상륙을 하게 되죠. 조선반도로. 그래가지고 호열자를 맞닥뜨리는 게 5월달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심수도를 해가지고 가서 100일 동안, 그죠? 8월 8월 며칠 날을 그 조실방에 들어갔다가 11월 15일 날 하니까 8월 9일인가. 그래서 달바 소는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 이게 그 뭐예요? 원규 삼이가 스님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콧구멍 없는 소가 뭐죠? 우, 무, 비, 공, 처라는 그 소식을 듣고 경사가 화련대오하시죠. 그런 다음에 7번에 달바가지를 쓰고 보인공부. 부자 빼먹었네. 어이, 김태읍이 보인공부라고 써있어요. 보인공부라고 써있어. 내가 쓴 게 아니라. 보인공부. 어디다 써야 되냐? 보인공부. 하여튼 여기다가 부자를 써야 돼. 보인공부. 한글로 부. 오케이. 한문으로 예. 이거 사내부. 오케이. 보인 공부한다고 김태엽이가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고 무인하니. 그러니까 이 탈바가지 쓰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누구요? 그 허주장자에게 그 집번거지하고 이 시를 줘서 보내잖아요. 빠꾸를 맞으면서 이제 1881년 6월 달에 사고 무인하니 의전 수발고 해가지고 수전고 사고 무인하니 의전 수발고 사고 무인이라 이렇게 해서 그 우도가를 발표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1881년 5월이고 탈바가지 쓰고 보임한 거는 1년 반 동안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천진설법과 동심유희 있잖아요. 동심유희. 천진설법과 동심유희. 그 다음에 뭐야? 절장기립과 절은 뭐야? 절.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어디로 일어났어요? 절장기립. 이거는 아마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1885년 그 5월 달에 겁의가를 읊고 주장자와 탈바가지를 다 몽땅 태우면서 무해행리로 내려가는데 그때 주장자와 탈바가지를 다 태운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그 피부병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입었던 옷 탈바가지를 다 태우고 가지 않았을까. 대중을 위해서, 남은 대중을 위해서. 근데 아무도 몰랐죠. 뭐 탈바가지와 주장자를 태운 이유도 몰랐고 어쨌든 경호선사가 이 피부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궁한 범량과 강처사의 발신. 무궁한 범량이라고. 근데 제목도 김태엽 스님 너무나 좀 촌스럽게 썼어요. 촌스럽게. 그죠? 무궁한 범량? 이게 선승이 아니라 이렇게 선승의 냄새를 못 쓰게 쓰는 거예요. 범량이라는 말도 옳지 않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자리가 다지 그 양이 많다 적다 이거를 거론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법량이 어떻게 무궁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강처사의 발심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강처사 부인도 뭐 바치고 딸도 바치고 하는 그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얘기가 여기에서 또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해인사에서 선지 거양을 했다는 얘기는 뭐 해인사에서만 선지 거양을 했습니까? 범어사, 통도사, 뭐 화엄사, 송광사 다 했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해인사 얘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초동 목동들이 아마 그 목동들이 때린 이야기인가 봐요. 그 어디죠? 고금당에서 내려오다가 마정령고개에서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추동목수와 선담희롱. 선담희롱이 뭐예요? 니들이 나 때릴 줄 아느냐? 몰라요.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아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제목을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한현몽 이야기는 나한현몽은 어디죠? 저기 부산 마사에 그 16난이 현몽을 대고 경호선사를 대승법사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 대승법사가 뭐야? 대승법기겠지.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백상하에 도담쓰기. 또 이것도 또 이상해. 그 다음에 일원상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더라? 열반은 이제 그 북한 이야기인데 질좌 열반이라고 써놨어요. 응? 이게 차질 질자인데 질좌 열반이 뭐야? 라고 이 제목을 해놓으셔서 인간경어 일대기를 김태욱 스님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바꿀 수도 없고 어쨌든 이게 답니다. 야자 어디 갔냐? 빨리. 자, 본 논문에서는 제1장부터 제16장까지 차례대로 김태우의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의 사실성과 진위 여부를 경어집을 바탕으로 비롯한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청거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게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글에서 작자 김태읍이 자신의 시각으로 인간 경어를 비평하는 내용의 진정한 의미와 작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논자는 보다 객관적인 각도에서 수용하고 비판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한글로 번역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상이 너무 방대한 분량. 왜냐면은 김태읍 스님이 쓴 내용이 그 글이 철자법도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이는 그대로 갖다 쓰면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막 지면관계상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경어의 인간적인 면이 부각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만 일부 발췌했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런 관계로 부득이 이 논문에서는 평전에 있는 제16장의 원제목을 떠나서 제 나름대로 달아버렸어요. 그냥 일정이 맞지 않으니까. 내용의 구분 편의상 부제로 소제목을 제가 달아가지고, 소제목 제가 달았어요. 67개로 나눠서 16개의 장이 내가 67개를 부제목을 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경어의 인간성을 구분하는 데 용이하도록 기술하였더라. 김태읍의 작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 평전을 논자는 이 논문 편의상 그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임으로 21개로 나눴어요. 21개의 부제를 달았고, 그 이유는 인간 경어의 서술 내용의 성질상 그렇게 불가피했어요. 그 내용의 분량의 방대함이 우선 원인이었고, 부제마다 양적인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부제의 제목과 순서는 원문에 그대로 충실하였고, 내용 또한 한 글자의 누락도 없이 원문 그대로 실었음을 알린다. 뭐뭐는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무리 판독할래도 안 돼. 제가 이거 경어선사 이 김태읍에 이거 해갖고 돋보기를 5개를 샀어요. 잘 안 보이니까 나도. 그래서 이거 그렇게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독이 불가한 것은 부득이 물음표로 해갖고 처리하였음을 양해한다, 이런 얘기고. 부제 1 안 돼. 여기 들어가니까 부제 1이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에이구, 그래도 거의 그냥 맞게 끝나주네. 여기서 내일 해야지. 내일이 아니고 모레.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어
한 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웁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났으니 성불하십시오.